사주명식에서 있잖아요. 일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일주 보십시오. 지금 제 일주의 중요성이라 가지고 일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가 주인 주자가 되어 있죠, 그죠? 나무목이 없어요. 이거는 일간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주라는 것은 일간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의 중요성, 자 칠판 모드로 해서 제가 칠판으로 설명 드려야 되겠다. 칠판을 띄우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일주라고 했을 때 이 일주는 일간을 말하고요. 이 일주는요. 일의 천간과 일의 간지를 몽땅 얘기합니다. 사주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렇게 무슨 년, 무슨 월, 뭐 갑자일, 무슨 시 그러면 일주라 그러면 이 일주는 이 간만 이야기합니다. 간만 이야기하고 이 일주라 하는 것은 간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요거는 간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 갑자 전체를 말합니다. 됐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났을 때 하늘은 우리에게 그냥 내버리지 않았다. 하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는데 양의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 양의 기운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 음의 기운이 이렇게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과 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완성품이 나옵니다. 완성품. 그래서 양의 기운을 제가 빨갛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양의 기운이 빨갛게. 음의 기운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내보낼 때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결합이 됐을 적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태극이면서 이것이 만물의 완성체가 되는 겁니다. 만물의 완성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년, 월, 일, 시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이 개체는요. 년이라고 하는 천과 월이라고 하는 지와 나라 일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년월 일시에 따른 이것이 천지인 삼재의 결합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가 내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큰 힌트를 드렸어요. 우리나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본래 사주는 년, 월, 일, 시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주를 연주를 중심으로 사주를 봤는데 이허정 선생이 연주를 보던 것을 갑자기 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과거에 연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이걸 산명학이라고 한다면 일 중심으로 보는 방식을 이것을 추명학이라고 얘기한다. 혹은 자평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 중심으로 보는 것을 이걸 고법 사주학이다. 고법. 일 중심으로 보는 사주학을 신법 사주학이다. 라고 하면서 없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을 좀 객하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때에 따라서 여러분께 기억이 되게끔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일주가 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학교에 가시든 어디 가서 뭐 평생교육원 가서 공부를 하시든 어디 가서 공부를 하시든 근거 없이 혹은 논증 없이 혹은 논리치기에 반하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역학은 처음부터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실전에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학문으로 취급을 안 해요. 무조건 실전에 통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가 돼요. 내가 들은 얘기 중 하나인데. 자기는 학자래. 학자이기 때문에 공부만 안 돼요. 공부만 하기 때문에 자기는 통변을 할 줄 모른대요. 여러분, 통변이 뭡니까? 통변은 이게 실무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실무. 실무 현장에서 맞아 들어가는 게 통변입니다. 본래 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 현장에서 드러난 내용을 학문적인 측면으로 이게 논리치학이 이게 정리를 할 때 이것이 학문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이것이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 이것이 다시 실무 현장에 피드백이 됐을 때 이것이 적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실무 현장과 이 학문적인 이론이 실무 현장의 학문으로서 이론을 정리하고 이것이 현장으로 피드백이 됐을 때 적확하게 딱 들어가야 된다. 적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야 된다 이거지. 이것이 진정한 학문이다. 그래서 실무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 빨리 학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역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나는 학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통변을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학자가 아니에요. 그건 학자예요. 그는 입을 뒤집어서 혼자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반드시 실무 현장에서 맞아야 된다. 그래서 문헌에 정해지는 거, 책으로 내려오는 거, 누가 카드를 하면서 그런 이론들이 실무에서 맞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과감히 배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역학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또 버리고 했던 것들이 실담수를 하지 말아야죠. 실무에 안 맞는 건 뭐 필요해? 현장에서 맞아야지. 실무에서 쓸 수 없는 것도 필요 없는 것도. 이런 사고가 뭐냐면 조선시대에 나왔던, 조선 중기에 나왔던 실학사상 있잖아요. 신령주의. 이 실학사상이 저하고 같은 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나가겠습니다. 일주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가 어떤 것이다? 일주가 갖는 또 의미는 하나는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년, 월, 일, 일이라는 곳에 다 숨결이 숨어 있다. 숨결이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년, 월 요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년, 월, 시가 일주를 감싸고 있잖아요. 년, 월, 시가 일주를 감싸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 일주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죠. 일주가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까딱까딱 쉬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숨을 까딱까딱 쉬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일주에서 숨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년, 월, 시가 일주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일이라는 곳에 숨구멍이 있더라고요. 숨구멍. 여기서 숨을 까딱까딱 쉬고 있다. 그럼 항상 일주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주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일주가 너무 비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체중을 줄이고 일주가 너무 허약했을 때는 어떻게 감싸야 되고 그래서 일주의 숨구멍을 보고 일주가 가지고 있는 맥박과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일주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측정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 년의 역할을 보고 월의 역할을 보고 시의 역할을 본다 이거죠. 이런 년의 역할도 보고 월의 역할도 보고 시의 역할을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진단이라는 거죠. 진단. 년의 상태를 보고 월의 상태를 보고 시의 상태를 본다.
일주가 살아남을 것인지 못 살아남을 것인지, 일주가 어떤 병이 걸리는지, 일주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 진단을 하는데, 진단하기 위한 이 목표가 뭐냐면 일주를 위한 것이고,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격국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격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일주의 강약부터 봐야 되겠죠. 일주의 강약을 보고 지금 상태를 보는 격국을 진단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일주의 상태를 보고 격을 정하는 궁극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무조건 월지, 지향간, 초간 등을 잡고 무조건 월지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격을 잡고 격을 왜 잡는지도 모르면서 잡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이유는 알고 가셔야 된다.